안녕하십니까. 5G 전문 채널 오지고TV입니다. 2020년 9월 21일 월요일, 오늘 시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0.95% 하락을 하였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2.46%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0.18% 내린 1158.20포인트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금 원화가 굉장히 강세입니다. 오늘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굉장히 많은 하락폭이 있었습니다. 코스닥, 오늘 오전 장 시작과 함께 보합으로 시작을 하였으나 외국인이 일괄되게 계속하여 순매도를 하였습니다. 기관의 매도가 연일 지속적이기에 외국인의 매수, 매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견고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나 개인들, 우리 동학개미들의 힘이 굉장히 많이 약해졌습니다. 오늘장의 외국인 매도 수치는 저번주 금요일장과 비슷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요일장에서는 0.4%가량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었는데 오늘장에서는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개인들의 힘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개인들의 힘이 떨어졌을까요? 먼저 은행권에 지금 신용대출을 강화하였고 그렇기에 신용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동시에 지금 증권사의 신용매수, 이 또한 지금 대폭 줄이거나 아예 중단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개인들의 이런 자금 유동성이 지금 약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인들이 시장을 뒷받침하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하락폭이 코스피보다 훨씬 크게 나온 것입니다. 개인들이 이런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를 지금 유동성이 약화돼서 막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완벽하게 외국인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장세입니다. 외국인들이 2시 30분부터 그나마 매도세를 줄였기 때문에 코스닥 마이너스 3% 넘어서게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외국인이 끝까지 매도세를 유지하였다면 오늘 코스닥 시장 더 큰 폭의 하락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종목, 섹터에 옥석 가릴 필요 없이 어떤 종목이든 다 빠진 장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밤 미국장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전까지 개인들의 힘이 강했을 때는 미국장이 흔들리더라도 대한민국의 장은 개인들의 유동성 자금으로 인해 뒷받침하였지만은 최근 들어 이런 대출 강화 그리고 증권사 신용 매수 중단 이런 문제로 인해 그 유동성 자금의 흐름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밤 미국장, 내일장과 연결될 경우가 굉장히 큽니다. 강세장, 오늘 하루만으로서는 코스피의 장 흐름이 더 좋았지만 아직까진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일단 전고점을 깼고 900포인트 안착 여부가 이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저번주 900포인트 안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오늘 시장 무너진 면도 있습니다. 다시 시장은 900포인트, 이 900포인트를 달려가기 위해서 한 번 더 노릴 것입니다. 이때 확실하게 뚫어주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코스닥 시장입니다. 지금 5G는 컨택트 종목인데 오전 9시 40분경 발표한 코로나 숫자는 70명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숫자는 계속 하향세, 이제 많이 하향세에 접어들었고 그렇기에 코로나 확진자 숫자에 증시가 출렁이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5G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 시황으로서 5G 정부의 과감한 대책이 지금 시급합니다. 일단 오늘 시장 옥석 구분 없이 대부분의 종목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수소차, 풍력주, 태양열, 전기차 배터리 등등 오늘 모두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5G도 물론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지금 누구든지 다 손실을 보는 장이었습니다. 저번주 금요일장 막판에 5G 섹터들 그 흐름을 올리며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으나 일요일 밤에
그러니까 어젯밤 이동통신 3사의 작년 상반기 그 투자 속도가 그 전년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다는 소식에 오늘 장 시작부터 5G가 엄청난 하락을 받았습니다. 오늘 월요일 시장 5G 섹터의 하락은 5G 섹터 전체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통신 3사, 이동통신 3사의 투자 지원 소식, 그리고 정부의 통신사에 대한 세제 혜택 지원 여부, 이런 것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5G 섹터 이렇게 무너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각국 정부가 정부 부양책으로서 5G를 가장 핵심 산업으로서 모두 올려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수가 돌아설 때는 대장 섹터와 대장 주부터 움직입니다. 대장 섹터 5G 그린 뉴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섹터들은 최우선 대장 섹터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섹터 분들이 5G와 그린 뉴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는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주도적으로 움직이면은 다른 전 세계 시장은 그 주도 섹터를 찾아 똑같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5G가 움직일 때는 그 대장주들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대장주를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대장주로 옮겨 타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손실폭을 나중에 5G 지수가 상승할 때 더 크게 만회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대장주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물리신 분들은 오를 때 만약 자신의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분은 분할 매수로 물타기를 하시는 것이 맞고, 그러한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종목 분석보다는 지금 세계적 5G 흐름의 추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5G 뉴스를 보시면은 오늘 이것 때문에 5G 시장이 크게 출렁였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지금 신규 무선국으로서 지금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43.7%밖에 지금 설치를 안 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출렁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시면은 이와 같이 아직 설비가 많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호재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너무 단기편으로 바라보고서 그 하락분을 키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찝은 이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점검해 국민이 불편 없는 5G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은 결국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5G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정부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준비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5G 섹터에 대한 단기 패닉셀, 이 부분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각국이 세제 부담을 낮추고 예산을 투입하면서 5G 섹터를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외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7조 원 규모 그런 펀드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조성했다고 합니다. 중국 2025년까지 이런 5G 빅데이터 인프라 8,700조 원을 투입한답니다. 8,700억이 아닙니다. 8,700조 원입니다. 그리고 그중 5G 설비 관련 215조, 5G 설비에만 215조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2020년 연내 기지국 60만 개, 2025년까지 기지국 600만 개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본 5G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액공제 15%, 국비 78억 원, 관련 기술 지원 3,500억 원. 영국 5년간 재산세 100% 감면, 5G 전국 네트워크 구축에 1조 2천억, 5G 구축망 지원 540억. 지금 이렇게 각국 정부 굉장히 큰 투자,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5G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수도권 2%, 수도권 제외한 이런 비수도권 2% 플러스 최대 1%, 3%, 암만 많아야 3%라고 합니다. 세액공제. 그마저도 지금 2020년 말에 소멸 예정이고, 일본
15%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 5G에 있어서 지금 그렇게 투자 폭이 지금 크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이렇게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등과 같이 과감하게 지금 5G에 이런 기지국 전반에 있어 커버리지 확대, 확실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이유,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이런 통신 인프라 투자, 이것을 발판으로 IT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지금 이 통신이라는 것이 국가 기반 산업입니다. 통신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관련해서 모든 산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투자를 안 한다. 그렇다면은 통신 인프라, IT 강국, 이거 다 옛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왜 5G에 그렇게 크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투자를 하느냐? 그것은 이런 IT,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그것의 가장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5G 투자의 세액공제를 보다 더 확대해야 하고, 주택법 이런 부분, 주파수 할당제의 부담 완화, 이런 부분이 지금 전문가들은 시급하다고 합니다. 5G 커버리지 문제, 이런 소비자, 전문가들의 계속해서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온다. 악재일 수도 있겠지만은 호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앞으로 더 5G 커버리지, 이런 설비 분야에 있어서 더 큰 확대가 지금 빨리 시급하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부분을 시장은 악재로 보고서 5G 섹터의 하락을 키웠지만은 이것을 반대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기회입니다. 그만큼 더 투자할 부분이 확실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증권가 리포트와 소식을 보겠습니다. 먼저 RFHIC 메리츠증권에서는 4분기부터 해외 투자, 5G 투자 사이클이 가시화되고 노키아 향 물량이 증가하며 이 RFHIC의 특유의 그 트랜지스터, 이 수요량이 증가하는 반면에 이와 같은 트랜지스터의 공급업체는 소수이기 때문에 목표가가 44,000원이었는데 5만원으로 상향을 하였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입니다. 그리고 메리츠증권에서 기가레인, 삼성전자의 안테나 공급사로 선정이 되었기에 내년부터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자 의견과 목표가는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KMW,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 87,000원 투자 의견 매수, 오이솔루션, 역시 유진투자증권에서 목표가 78,000원 투자 의견 매수였습니다. 서진시스템, 유진투자증권에서 목표가 62,000원 투자 의견 매수였습니다. 이와 같은 KMW, 오이솔루션, 서진시스템 모두 해외 매출 가시화, 보다 더 많은 설비 증진을 예측하였습니다. 머큐리와 같은 경우에는 한양증권에서 목표가 투자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지만은 이런 5G 공유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호실적이 예상될 것이라 예측하였습니다. 전략 및 코멘트 하겠습니다. 결국에 좋은 주식은 갑니다. 시장의 전체적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 모든 종목이 빠졌습니다. 5G 섹터는 좀 더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G 커버리지 설비가 많이 안 되었다,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그치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앞으로 더 많은 설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호재거리가 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다음 타자 5G가 될 것입니다. 지수가 돌아설 때는 1등주부터 분명히 갑니다. 이것은 모든 섹터가 그러합니다. 초보분들 상승장에서 누구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장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지 전혀 모르고 당황하시기만 합니다. 절대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팩트를 갖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팩트가 뭐냐? 5G는 시대주, 정책주라는 것입니다. 모든 국가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5G 설비가 들어가려고 준비 중이고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상향, 시대적 흐름에 따라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5G, 스캘핑 단타 분명히 가능하지만은 이렇게 대시세 흐름을 타는 것은 장기적 보유의 관점을 갖고 가시면은 오히려 그 마음이 더 편합니다. 그리고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위 영상, 매수 매도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5G 내 관심 종목들의 분석, 뉴스 점검 등을 하는 것입니다.
투자의 책임,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